이번 시간에는 접지 계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접지라는 것은 전력 계통, 즉 변압기 설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제품, 설비 용량이 있습니다. 설비 부하가 있습니다. 이 설비 부하의 내부에 누전이 생긴 경우, 이렇게 누전이 생긴 경우, 자, 요 외함, 이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위가 갑이 되겠죠. 전압이 뜨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체가 이러한 부위를 만지게 될 때 그 전기 일부가 인체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발생이 될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는 감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인체를 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접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1종, 2종, 3종, 또 뭐다? 특 3종으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규정에 의해서는 IC 어떤 규정을 따릅니까? 내선 규정이 아닌 IC 60479라는 규정에 의해서 접지 계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지 계통은 크게 세 가지죠. TT 계통, TN 계통, IT 계통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TT 계통입니다. 앞에 있는 T가 의미하는 것은 이 전력 계통, 즉 변압기의 2차 단자를 땅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 계통의 한 단자를 땅하고 직접 연결하면 T, 이게 테라, 땅이라는 뜻입니다. T 계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요 연결된 선을 우리는 뭐다? 중성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성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T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전력 계통이 아닌 부하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위를 땅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역시 T란 것은 땅하고 직접 접촉되는 걸 우리는 T 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땅하고 연결되는 전선을 우리는 뭐다? 보도체, P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내부에 누전이 생긴 경우 어떤 누전 전류가 발생되느냐, 이렇게 발생되겠죠. 변압기에서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 누전 전류가 이 전선을 통해서 부하 설비 용량으로 가고, 부하 설비에서 외함을 통해서 보도체를 통해서 땅을 통해서 여기 있는 중성선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회로의 전류가 형성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인체가 이 외함을 닿는다면 일부의 전류가 보도체가 아닌 인체를 통해서 이렇게 중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인체로 흐르는 전류는 이 보도체의 저항값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도체의 저항값이 보다 상대적으로 크면은 여기에 보도체로 흘러가는 전류는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인체로 흘러가는 전류가 많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이 보도체의 저항값이 작으면은 보도체로 흘러가는 전류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많은 전류가 흘러되고, 상대적으로 인체로는 적은 전류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인체와 백렬로 연결되는 이 보도체의 저항값이 뭐다? 용량이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저항값을 상대적으로 작게 해야만 인체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보도체의 저항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형태가 TT 계통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보도체의 저항값이 3종일 때는 100옴 이하, 특 3종일 때는 뭐다? 10옴 이하로 제한하게끔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계통을 TT 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TN 계통입니다. TN 계통은 TNS 계통, TNC 계통 이렇게 나누어서, 또는 TNCS 계통 이렇게 나누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TNS 계통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T라는 것은 전력 계통의 한 단자를 땅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 T라는 것은 대지와 직접 접촉한 거죠. 직접 접촉이 된 거고요. 뒤에 N입니다. T가 아니고. 그래서 설비의 노출 도전성 V를 땅하고 어떻게 연결했냐. 땅하고 연결한 게 아니고 뭐하고 연결했다고요? N. 중성선하고 연결된 겁니다. 여기는 중성선, 여기는 중성선과 연결된 거죠. 근데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자, P도체선이 땅하고 연결되고, 이 도체선을 중성선하고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 연결선이 어디에서 연결이 이루어진다? 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접지 단자 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가져온 전선을 배납기 2차 한 단자에 연결하고, 그래서 땅에서 가져온 단자를 배납기 2차 한 단자에 연결하고, 이때 접지 장갑을 우리는 옛날에는 이종 접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또 땅에서 가져온 이 전선을 설비의 노출 도전선 부위, 금속 부위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이 장갑을 뭘 했습니까? 3종 또는 특 3종 또는 1종 이렇게 규정해서 나눠진 거예요. 여기서 3종이라 볼까요? 3종 장갑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네, 이 접지 단자 하면서 요 중성선과 중선에 연결된 접지선과 보호도체가 연결된 접지선을 서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묶어준 선이에요. 여기에 묶었죠?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걸 우리는 TNS라고 이야기합니다. S라는 것은 뭐냐? 묶었는데 콤바인 아닙니까? 이 S라는 의미는 중성선과, 여기는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보는 것처럼 중성선 따로, 보호도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S계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누전이 생긴 경우 누전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사고 전류가 흘러서 누전 부위를 통해서 보호도체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누전 차단기에는 흘러가는 전류만 들어오고 나오는 전류는 흘러가지 않죠. 중선을 통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사고 전류를 검출해서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겁니다. 이때 인체가 이 외압을 만지면 일부의 전류가 인체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역시나 인체와 보호도체가 병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도체의 저항의 영향을 받는데, 이제는 이 보호도체의 땅이 가지는 저항이 아니고 이 전선이 가지는, 이게 중성선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체의 저항과 이 저항과 보호도체의 저항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도체와 중성선이 연결된 이 보호도체, 이 선의 저항에 의해서만, 즉 여기 연결된 이 전선의 저항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의 저항값은 상당히 작은 값이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고 전류는 이 전선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인체로는 작은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비는 인체의 저항값에 상관없이 아주 작은 전류이기 때문에 감전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P도체가 연결된 접지 저항값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연결된 이 보호도체의 저항값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TNS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TNC 계통입니다. 똑같이 앞에 T자는 전력 계통의 한 단자를 땅하고 직접 연결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N이라는 것은 이제 설비의 노출 도전선 부위를 중성선하고 연결했다는 거죠. 예, 여기는 중성선하고 연결을 했는데, 아까는 어디 연결했습니까? 여기 연결했지 않습니까? 요 중성선과 연결된 접지선, 여기에 연결했습니다. 접지 단자를 통해서. 근데 이제는 중성선 자체에 바로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중성선이죠. 요 선에다 그냥 물려준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물려준 거예요. 이까지 갈 필요도 없죠. 여기서 이렇게도 물려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C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성선과 보호도체, P도체가 한 개의 도체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 도체를 우리는 PEN 선이라고, 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한 개의 도체로서 겸용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행태로 우리는 TNC, 컴바인, 결합돼서 사용한다 해서 TNC 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사고 전류는 이렇게 어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서 이렇게 누설 부위를 통해서 이렇게 외압을 통해서 보호도체를 통해서 중선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이 선은 전혀 의미가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누전 차단기로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이 누전 차단기에서는 사고 전류를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전 차단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설비에서는 누전 차단기 대신에 배송용 차단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역시 누전이 생겨서 감전이 된다면 감전, 인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 일부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인체의 저항과 요 P도체, 접지도체의 저항이 여기까지가 병렬이죠. 여기까지가 병렬이에요. 여기까지가 이거하고 병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선이 가지는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체로 흘러가는 전류는 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사고 전류의 대부분이 이 보호도체를 통해서 주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인체는 작은 전류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이 가진 저항이 커봤자 얼마큼 크겠습니까? 선은 짱이 적은 게 전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충분히 작기 때문에 사고 전류의 대부분은 이 보호도체를 통해서 중선으로 흘러가 버리고 인체로는 흘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TNC 계통도 TNS 계통과 마찬가지로 사고 시에 감전 전류는 엄청 작은 전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IT 계통입니다. T가 아니고 I네요. 그래서 전력 계통의 한 단자, 즉 변압기 한 단자를 땅하고 인슐레이션, 접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와 전련이 돼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T라는 것은 테라죠. 땅하고 연결했다는 겁니다. 즉 설비의 노출 도수성 부위를 땅하고 직접 연결을 한 이라는 형태로 우리는 IT 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설 전류를 본다면 이렇게 누전이 발생된다면 그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누설된 도체를 통해서 부위를 통해서 설비의 노출 도수성 부위를 통해서 보호도체를 통해서 땅으로 흘러나가겠네요. 이 흘러나간 전류가 이제 중순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사이에 전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가는 전류는 엄청 적은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 I는 IG는 누설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인데 이때 저항은 이 선이 가지는 저항과 이 접지 저항과 요 접지와 땅 사이의 저항값 이거는 엄청 큰 거죠. 전륜이 돼 있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그 전류는 뭐다? 굉장히 적은 전류가 흐른 거예요. 그 전류에서 누전 차량에 동작한다 못한다?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회로에서도 누전 차량에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일반 누전 차량에는. 자, 여기서 감전이 된다면 요 인체를 통해서 일부의 전류가 흘러갈 건데 이 인체를 통해서 흘러나간 전류가 역시 N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전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도 굉장히 적은 전류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IT 계통은 비접지 계통이라고 일반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계통에서는 사고 전류가 정말 적기 때문에 감전이 되더라도 그 전류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전류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IC 60479에서 규정한 세 가지 TT, TN, IT 계통의 접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